이혼 후 혼자 사는 50대 여자.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립니다. 손을 뻗어 소리를 끄고 저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아무도 없는 침대. 아무도 없는 방. 일어나, 지연아. 예전엔 남편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제는 제 목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떠돕니다. 저는 이혼 후 50대의 여자입니다. 7평 원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3억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회사 팀장으로 일하고 밤에는 모텔 청소부로 일합니다.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웃으며 말할 겁니다. 괜찮아요. 잘 지내요. 하지만 사실은요.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고독한 원룸 바닥에서 제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구독과 시작하기 좋아요 전에 꼭 구독과 눌러주세요. 댓글을 だよの 남겨주시면 한가츠가 영상을 사가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람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웁니다. 짹짹짹 인공적인 새소리. 저는 눈을 뜨고 한참을 천장을 바라봅니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천장. 페인트가 벗겨진 구석. 언젠가 곰팡이가 생길 것 같은 모서리. 일어나야지.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야 하루가 시작됩니다. 예전엔 남편이 그랬죠. 여보, 일어나. 늦겠어. 커피 끓였어. 빨리 나와. 이제는 그 목소리가 없습니다. 대신 제 목소리만이 공기 속을 떠다닙니다. 때로는 메아리처럼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납니다. 7평 원룸의 아침은 모든 소리가 선명합니다. 싱크대 앞에 섭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쏟아집니다. 손을 씻고 얼굴을 적시고 정신을 차립니다. 냉장고 문을 엽니다. 달걀 3개, 우유 반 팩, 김치 조금, 버터 한 조각. 오늘은 달걀 하나만. 프라이팬을 꺼내 가스레인지 위에 올립니다. 버터를 떨어뜨리면 지글 소리를 내며 녹습니다. 달걀을 깨뜨립니다. 톡 노른자가 하얀 부분 위로 또르르 흘러내립니다. 한때는 밥상 다리가 휘어지도록 반찬을 올려야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전,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배추 겉절이. 이 정도는 해야 밥상이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제는 달걀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아. 영양가도 있고, 빨리 먹을 수 있고. 접시에 달걀을 올립니다. 소금을 살짝 뿌립니다. 포크를 집어듭니다. 창가로 의자를 끌어당깁니다. 삑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방 안에 퍼집니다.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6층 창문 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아직 희미하지만 분명히 밝아지고 있습니다. 저 너머로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빨래가 걸린 베란다들, 불이 켜진 주방들. 사람들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3년 전까지는요. 포크로 달걀을 자릅니다. 노른자가 터지며 노란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입에 넣습니다. 씹습니다. 삼킵니다. 맛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먹습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식사를 마치고 일어섭니다. 접시를 씻습니다. 프라이팬을 씻습니다. 수세미에서 거품이 일고 물에 씻겨 내려갑니다. 행주로 물기를 닦습니다. 제자리에 놓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52세 여자의 얼굴이 저를 바라봅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내려가 있습니다. 피곤이 얼굴 전체에 배어 있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해낼 거야.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거울 속 여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옷을 입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 베이지색 슬랙스. 회사 갈 때 입는 옷입니다. 단정하고 깔끔하고 무난합니다. 가방을 듭니다.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6시 47분. 지각은 안 돼. 문을 엽니다. 복도로 나섭니다. 문을 잠급니다. 딸깍 자물쇠 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발소리가 텅 빈 아침 공기를 가릅니다. 똑똑똑. 혼자 산다는 건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린다는 뜻입니다. 혼자 먹는다는 건 많은 반찬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혼자 깬다는 건 아침에 나눌 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릅니다. 기다립니다. 처음엔 자유 같았습니다. 이제 눈치 안 봐도 돼.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곧 공허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유는 가벼웠고 공허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게를 드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안으로 들어섭니다. 1층 버튼을 누릅니다. 내려갑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혼의 이유는 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나요? 폭력이 있었나요? 시댁과의 갈등인가요? 아닙니다. 남편은 성실했습니다. 폭력은 없었습니다. 시댁은 멀리 있었습니다. 문제는 저였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3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회사 대리였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과장이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축은 조금씩 늘고 있었고 노후 준비도 천천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회사 후배가 말했습니다. 팀장님, 요즘 주식 안 하세요? 저 작년에 1,000만 원 넣었는데 2,000만 원 됐어요.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000만 원이 2,000만 원. 1년 만에 2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주식 좀 해볼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들어. 그냥 적금이나 차곡차곡 넣자.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몰래 시작했습니다. 제 통장에 있던 500만 원으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550만 원이 됐습니다. 50만 원 수익. 나 생각보다 잘하는데. 자만은 늘 조용히 찾아옵니다. 소리 없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더 넣었습니다. 1,000만 원. 2달 후 1,300만 원이 됐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게 돈 버는 거구나. 적금을 깼습니다. 2,000만 원. 남편 몰래. 여보, 적금 어떻게 됐어? 응, 잘 들어가고 있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2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큰 거짓말을 했습니다. 판이 커졌습니다. 3,000만 원, 5,000만 원, 8,000만 원. 숫자가 커질수록 판단력은 흐려졌습니다. 이 종목은 무조건 오른대. 전문가들이 추천한 거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8,500만 원이었던 잔고가 3,2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야, 회복될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하지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2,800만 원. 그 다음 날 2,100만 원. 일주일 후 1,500만 원. 패닉이 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만회해야 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5,000만 원. 담보대출. 집을 담보로. 남편 명의였지만 공동 명의여서 가능했습니다.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남편 도장을 몰래 찍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만회하고 갚으면 돼. 하지만 만회는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은 사흘 만에 3천만 원이 됐습니다. 일주일 후 1천만 원. 한 달 후 0원. 그리고 빚만 남았습니다. 대출금 5천만 원. 신용대출 3천만 원. 카드론 2천만 원. 총 1억 원. 전 재산이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더군요. 남편이 알게 된 건 은행에서 연락이 왔을 때였습니다. 대출 상환이 연체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대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배신, 분노, 허탈, 그리고 침묵. 왜 그랬어, 지연아? 물었지만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숫자 뒤에 숨어 있었으니까요. 욕심이라는 숫자, 자만이라는 숫자, 거짓말이라는 숫자.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야.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2달간 집안은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끊었습니다. 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빚은 불어났습니다. 이자가 쌓였습니다. 1억이 1억 5천이 됐습니다. 1억 5천이 2억이 됐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25년 살던 집, 딸이 태어나고 자란 집, 집값으로 대출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3억이 남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서류에 도장이 찍히던 날, 펜이 손에서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 삶을 2개로 나눴습니다. 함께해서 혼자로. 남편은 이사를 갔습니다. 딸은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남은 건 3억의 빚, 그리고 7평 원룸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밤, 저는 바닥에 앉아 박스를 뜯었습니다. 옷가지들, 그릇 몇 개,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울음은 조용히 옵니다. 하지만 끝낼 땐 온몸이 비어버립니다. 그날 밤, 저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도망치지 말자. 비난도 후회도 빚도 정면으로 받자고. 오전 8시 50분. 회사 정문을 통과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인사를 받습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좋은 아침.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7층 버튼을 누릅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단정합니다. 깔끔합니다. 능숙해 보입니다. 회사에 들어서면 저는 팀장이 됩니다. 책상에 앉습니다. 컴퓨터를 켭니다.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40개의 새 메일. 하나씩 읽습니다. 답장합니다. 정리합니다. 팀장님, 보고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래, 이따 봐줄게. 보고서를 받습니다. 읽습니다. 수정합니다. 피드백을 줍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를 좀 더 보강하고, 이 표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후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점심시간이 되면 습관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식당으로 향합니다. 저는 자리에 남습니다. 나 오늘 도시락 싸왔어. 먼저 가. 혼자 남습니다. 가방에서 계산기를 꺼냅니다. 이번 달 월급 320만 원.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 276만 원. 고정 지출. 원룸 월세 45만 원. 관리비 7만 원. 통신비 5만 원. 교통비 8만 원. 빚 상환. 원금 20만 원. 이자 35만 원. 소개 120만 원. 남은 돈 156만 원.
식비 40만 원, 생활비 30만 원, 비상금 20만 원, 소개 90만 원, 최종 잔액 66만 원. 이번 달 이자 납입일 15일. 펜으로 수첩에 적습니다. 굵게 밑줄을 긋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월급에서 고정비 제외, 식비, 교통비, 관리비, 그리고 상환액. 남는 수치는 늘 숨이 짧습니다. 도시락을 꺼냅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 1,500원. 뜯습니다. 한 입 베어 물리다. 씹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합니다. 팀장님, 아직 안 가셨어요? 후배 현지가 돌아옵니다. 손에 커피를 들고. 응, 금방 갈게. 팀장님, 주말에 뭐 하세요? 웃으며 대답합니다. 글쎄, 영화나 볼까? 우와, 좋겠다. 저도 영화 보고 싶은데. 현지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저는 다시 삼각김밥을 듭니다. 영화. 제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영화. 그 돈으로 이자 하루분이라도. 고개를 젓습니다. 생각을 지웁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됩니다. 회의, 보고, 검토, 승인. 저는 능숙하게 처리합니다. 15년 경력이 있으니까요. 역시 팀장님이에요. 이렇게 빨리 끝낼 줄은. 칭찬을 받습니다. 웃으며 받아줍니다. 다들 고생했어.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갑니다. 오늘 퇴근하면 집에 가서 1시간 쉬고 7시에 나가서 모텔 가면 12시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새벽 1시. 내일 아침 6시 기상. 수면 시간 5시간. 몸이 무겁습니다. 어깨가 결립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받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으로 내려갑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봅니다. 멀쩡해 보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몇 시간 후 제가 모텔 욕실 바닥을 닦고 있을 거라는 걸. 버스 정류장에 섭니다. 472번 버스를 기다립니다. 저녁 7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옆 정류장 벤치에 젊은 커플이 앉아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 어깨에 기대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 손을 잡고 있습니다. 시선을 돌립니다. 버스가 옵니다. 문이 열립니다. 탑니다.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버스가 출발합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갑니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 아파트, 불이 켜진 집들이 보입니다. 저녁을 먹고 있겠죠. TV를 보고 있겠죠. 이야기를 나누고 있겠죠. 제 정류장이 다가옵니다. 배를 누릅니다. 내립니다. 골목으로 접어듭니다. 가로등 빛이 길게 번져 있습니다. 제 그림자도 길게 늘어집니다. 똑똑똑. 발소리가 골목에 울립니다. 계단을 오릅니다. 6층까지. 숨이 찹니다. 다리가 무겁습니다. 문 앞에 섭니다. 열쇠를 꺼냅니다. 자물쇠에 넣습니다. 돌립니다. 딸깍. 문이 열립니다. 어둠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손을 뻗어 스위치를 누릅니다. 불이 켜집니다. 7평 원룸이 환해집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방 안을 둘러봅니다. 침대, 옷장, 책상, 의자, 작은 부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와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로 갑니다. 문을 엽니다. 우유 한 팩, 달걀 2개, 김치 조금. 우유를 꺼냅니다. 뚜껑을 엽니다. 한 모금 마십니다. 차갑습니다. 목으로 넘어갑니다. 저녁은 간단히. 배보다 마음이 먼저 삭습니다. 창가로 갑니다. 커튼을 젖힙니다.
맞은편 아파트가 보입니다. 불이 켜진 창문들. 하나, 둘, 셋. 세다가 멈춥니다. 저 불빛 뒤에는 가족이 있겠죠. 누군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떠들고,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고, 누군가는 숙제를 하고, 누군가는 TV를 보고. 저는 창가에 서서 남의 불빛을 보고 있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휴대폰을 꺼냅니다.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딸에게서. 엄마, 잘 지내? 짧은 메시지. 일주일 만에 연락. 답장을 씁니다. 응, 잘 지내. 너는? 전송합니다. 답장이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붓습니다. 스위치를 누릅니다. 보글보글. 물이 끓는 소리가 방안을 채웁니다. 컵라면을 꺼냅니다. 뚜껑을 열고 스프를 넣습니다. 끓는 물을 붓습니다. 뚜껑을 덮습니다. 3분. 타이머를 맞춥니다. 기다립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삐삐삐. 타이머가 울립니다. 뚜껑을 엽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 올립니다. 후 불어서 식힙니다. 입에 넣습니다. 뜨겁습니다. 하지만 익숙합니다. 혼자 먹는 저녁은 늘 이렇습니다. 간단하고 빠르고 외롭습니다. 반쯤 먹고 멈춥니다. 배가 부른 건지 마음이 부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컵을 내려놓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7시 40분. 준비해야지. 일어섭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편한 바지, 후드티, 운동화, 모텔 청소 갈 때 입는 옷입니다. 거울을 봅니다. 아까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회사 팀장이 아니라 청소부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모습이 더 편합니다. 꾸밀 필요가 없으니까요. 가방을 챙깁니다. 장갑, 마스크, 물티슈. 문을 나섭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으로 내려갑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숨을 들이마십니다. 내쉽니다. 오늘도 시작이야.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발걸음이 무겁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빚은 매일 이자를 낳으니까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오후 8시 30분. 모텔 뒷문으로 들어갑니다. 왔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3층부터 해. 네. 계단을 오릅니다. 3층 복도. 형광등 불빛이 희끄무레합니다. 청소 카트를 끕니다. 삐걱 바퀴 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301호. 노크를 합니다. 똑똑똑. 청소 들어갑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카드키로 문을 엽니다.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침대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베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넘쳐 흐릅니다. 욕실 문을 엽니다. 수건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세면대에 물때가 끼었습니다. 거울에 물방울 자국이 가득합니다. 한숨을 쉽니다. 시작하자. 장갑을 낍니다. 쓰레기를 먼저 치웁니다. 편의점 봉지, 컵라면 용기, 맥주캔, 담배꽁초 모두 큰 봉투에 넣습니다. 침대 시트를 벗깁니다. 베갯잎도 벗깁니다. 빨래 카트에 넣습니다. 새 시트를 펼칩니다. 구석구석 펴고 당깁니다. 베개에 새 이슬 씌웁니다. 이불을 펴고 정돈합니다. 욕실로 갑니다. 변기를 닦습니다. 세면대를 닦습니다. 거울을 닦습니다. 바닥을 닦습니다. 수건을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비누를 채웁니다. 샴푸를 채웁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방을 나옵니다. 302호로 갑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쓰레기, 시트, 청소, 정돈. 303호, 304호, 305호. 시간이 흐릅니다.
허리가 아파옵니다. 무릎이 쑤십니다. 손목이 뻐근합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면 생각이 밀려오니까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52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대학도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팀장인데, 생각이 시작되면 몸이 멈춥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을 움직입니다. 닦고, 치우고, 정돈하고. 밤 11시. 마지막 방 310호를 마칩니다. 카트를 끌고 내려갑니다. 사장님에게 보고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수고했어. 봉투를 건넵니다. 5만 원. 한 달이면 120만 원. 월급과 합치면 400만 원. 그래도 빚을 갚기엔 부족합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내일 봐요. 응, 조심히 가. 모텔을 나옵니다. 밤거리가 고요합니다. 가로등 아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웁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걷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습니다. 버스를 기다립니다. 차가운 바람이 붑니다. 몸을 웅크립니다. 버스가 옵니다. 탑니다. 맨 뒤 자리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불빛들이 지나갑니다. 눈이 감깁니다. 잠깐 눈을 붙입니다. 마지막 정류장입니다. 기사님 목소리에 깹니다. 황급히 내립니다. 집으로 걷습니다. 계단을 오릅니다. 숨이 가빠옵니다. 6층. 문을 엽니다. 들어갑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그대로 침대에 쓰러집니다. 시계를 봅니다. 새벽 12시 50분. 내일 또 6시에 일어나야 해. 눈을 감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조금 가볍습니다. 오늘도 해냈어. 하루를 버텼어. 그 생각이 잠을 부릅니다. 토요일 오전. 알람이 울리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시계를 봅니다. 8시 20분. 오랜만이네.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회사도 청소도 없습니다. 온전히 제 시간입니다. 일어납니다. 창문을 엽니다. 공기가 들어옵니다. 신선합니다. 따뜻합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좋은 날씨네.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달걀이 하나 남았습니다. 빵 한 봉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프라이팬에 버터를 두릅니다. 지글지글. 빵을 올립니다. 노릇하게 굽습니다. 달걀을 깨뜨립니다. 스크램블을 만듭니다. 접시에 담습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향이 퍼집니다. 창가에 앉습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빵을 한 입 베어 물습니다. 고소합니다. 달걀을 떠먹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씁쓸하지만 좋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빛도 외로움도 후회도 그저 아침을 즐깁니다. 작은 위로입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물소리가 경쾌합니다. 햇살이 물방울에 반짝입니다. 작은 무지개가 생깁니다. 예쁘네. 미소가 지어집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웃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동네를 걷습니다. 목적지는 없습니다. 그냥 걷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공원을 지나고 시장을 지납니다. 사람들이 붐빕니다. 장을 보는 아주머니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산책하는 노부부. 다들 저마다의 토요일을 살고 있습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주머니에서 빵 한 조각을 꺼냅니다. 아침에 남긴 것입니다. 비둘기들이 모여듭니다. 빵을 조금씩 떼어 던집니다. 구구구. 비둘기들이 쪼아 먹습니다. 보고 있으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옆 벤치에 할머니가 앉습니다. 날씨 좋네요. 제가 먼저 말을 겁니다.
그러게요. 산책 나왔어요? 네, 그냥 좀 걸으려고요. 젊은 사람이 혼자 다니네. 네. 할머니가 웃습니다. 혼자도 괜찮아요. 나도 혼자 산지 10년 됐는데 이제 익숙해. 그래요? 응. 처음엔 힘들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스며듭니다. 감사합니다. 뭘? 힘내요. 할머니가 일어나 걸어갑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그 말을 곱씹습니다. 오후가 됩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방 안이 따뜻합니다. 햇살이 가득합니다. 책상에 앉습니다. 수첩을 꺼냅니다. 펜을 듭니다. 써 내려갑니다. 오늘의 위로. 이라침 햇살. 이 고소한 빵. 산물방울 속 무지개. 사비둘기들. 오할머니의 말. 육혼자지만 괜찮은 순간. 수첩을 덮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혼자 산다는 것. 외롭기도 하지만 작은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무지개도, 비둘기도, 할머니의 미소도 함께였다면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혼자라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됩니다. 작지만 확실한 위로. 월요일 아침. 은행 앞에 섭니다. 손에 통장을 쥐고 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번호표를 뽑습니다. 87번. 의자에 앉습니다. 대기합니다. 85번 고객님, 86번 고객님, 87번 고객님. 일어섭니다. 창구로 갑니다. 직원이 미소 짓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대출 상환하러 왔습니다. 통장을 건넵니다. 직원이 확인합니다. 55만 원 입금하시겠습니까? 네. 키보드 소리가 들립니다. 처리되었습니다. 영수증을 받습니다. 대출 잔액 2억 8,450만 원. 숫자를 봅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3년 전 3억. 지금 2억 8천. 3년간 겨우 1,550만 원을 줄였습니다. 이자만 갚고 있는 셈입니다. 이 속도면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갑니다. 월 55만 원. 연 660만 원. 원금 2억 8천. 42년. 42년. 그때 저는 94세입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쓴웃음. 은행을 나옵니다. 햇살이 눈부십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둡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평생 빚을 갚으며 94세까지.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회사로 향합니다. 책상에 앉습니다.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됩니다. 숫자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2억 8천. 42년. 94세. 팀장님, 괜찮으세요? 후배가 묻습니다. 응. 아, 괜찮아.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피곤해서 그래. 걱정 마. 미소를 짓습니다. 후배가 돌아갑니다. 저는 다시 숫자를 봅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차라리 개인 회생을. 하지만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 제가 저지른 일입니다. 제가 갚아야 합니다.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점심시간.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바람이 붑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입니다. 높은 빌딩들. 바쁜 사람들. 달리는 차들. 다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느려도, 포기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냅니다. 펜을 듭니다. 새로운 계획을 씁니다. 빚상환 가속화 계획. 1야간 청소시간 연장주 3회 5회. 이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 추가. 삼식비 절감 월 40만 30만. 사불필요한 지출 제로. 5월 상환액 증가 55만 70만. 목표 5년 내 1억 상환. 무리한 계획입니다. 몸이 견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42년을 30년으로
30년을 20년으로 조금씩이라도 줄여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포기하면 끝이니까요. 계속하면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수 있으니까요. 수첩을 덮습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머리카락을 흩날립니다. 눈을 감습니다. 다시 뜹니다. 내려갑니다. 책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을 계속합니다. 숫자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계속됩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느리지만 확실하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몸은 더 지쳤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늘 아침도 알람이 울립니다. 손을 뻗어 끕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일어나, 지연아. 일어납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달걀을 삶습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토스트를 굽습니다. 창가에 앉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빵을 베어 물습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창밖을 봅니다. 여전히 혼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합니다. 혼자 먹는 것도, 혼자 자는 것도, 혼자 깨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메시지입니다. 딸에게서 엄마,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돼? 심장이 뜁니다. 응, 돼. 왜? 커피 한잔 할까 해서. 눈물이 핑 돕니다. 그래. 좋아. 2시에 역 앞 카페에서. 알았어. 꼭 갈게.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3년 만입니다. 딸이 먼저 연락한 게, 만나자고 한 게,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옵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미소가 지어집니다. 회사에 갑니다. 평소처럼 일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볍습니다. 퇴근합니다. 모텔에 갑니다. 청소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힘들지 않습니다. 일을 마칩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거겠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걸.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다는 걸. 빚은 여전하지만 갚아가고 있다는 걸. 혼자지만 버티고 있다는 걸. 토요일이 왔습니다. 옷장을 엽니다. 깨끗한 옷을 꺼냅니다. 샤워를 합니다. 머리를 말립니다. 거울을 봅니다. 52세 여자가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 피곤한 눈. 하지만 살아있는 눈빛. 괜찮아. 예쁜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역으로 갑니다. 카페에 들어섭니다. 둘러봅니다. 구석자리에 딸이 앉아 있습니다. 다가갑니다. 은서야. 딸이 고개를 듭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엄마. 앉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딸이 먼저 말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응, 잘 지내. 일도 열심히 하고. 많이 힘들지? 고개를 끄덕입니다. 힘들어. 근데 괜찮아. 미안해, 엄마. 왜? 그때 너무 화났었어. 근데 이제 조금 이해돼. 눈물이 또 핑 돕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로. 딸이 손을 뻗습니다. 제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엄마, 힘내. 응. 나도 이제 취직했어. 조금씩 도와줄게. 아니야. 넌 내 인생 살아. 이건 엄마 몫이야. 그래도. 괜찮아. 엄마 잘하고 있어.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웃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해가 집니다. 헤어질 시간입니다. 다음에 또 보자. 응, 엄마. 포옹을 합니다. 딸의 체온이 느껴집니다.
사랑해, 은서야. 나도 엄마. 딸이 걸어갑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입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창가에 섭니다. 밤하늘을 봅니다. 별이 반짝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중얼거립니다.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딸이 있고 작은 위로들이 있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제가 있습니다. 넘어졌지만 일어섰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쌓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걷고 있습니다. 그게 충분합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일도 괜찮을 거야. 잠이 옵니다. 고요하게, 평화롭게, 당신에게. 이 이야기는 저 52세 이혼 여성 지연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넘어지고 후회하고 빚을 지고 혼자 남은 이야기. 하지만 동시에 일어서고 버티고 희망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혼자인가요? 혹시 당신도 무너진 적이 있나요? 혹시 당신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가요?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저는 아직 빚을 다 갚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7평 원룸에 삽니다. 여전히 이중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세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당신도, 저도, 우리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